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이자 농사, yield farming이라고 하죠. 여기에 숨겨진 위험들, 함정들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특히 크립토 헌츠맨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당신의 지갑을 순식간에 비울 수 있는 5가지 이자 농사 실수.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걸 들으시는 당신이 이 복잡한 시장에서 손실은 피하고 좀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이자 농사가 사실 잘만 하면 부가 수입 얻기에 참 매력적인데 근데 또 잘 모르고 뛰어들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5가지 실수가 뭐랄까 많은 분들이 좀 무심코 저지르는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건데 놓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실수부터 보죠. 역시나 지나치게 높은 연이율, APY, APR만 쫓는 것. 이거겠죠. 아, 그렇죠. 영상에서도 에어로드롬의 RAPFFE 에어페어. 와, 숫자가 9,000%에서 2만%. 이러면 솔직히 눈 돌아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바로 그 숫자가 함정인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엄청난 수익률은 보통 아주 좁은 가격 범위,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 안에서만 잠깐 유효해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4%요? 정말 좁네요. 네. 그런데 그 토큰들 가격 변동하는 거 보면요. 하루 이틀만 해도 그냥 휙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게 뭐 다반사거든요. 그럼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그렇죠.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넣어둔 자산들 가격이 따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손실, 즉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하죠. 그것만 커지고 원하지도 않는 토큰만 잔뜩 들고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그게 비영구적 손실. 내가 원치 않는 토큰만 남게 되는.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수.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유동성이 아주 낮은 토큰으로 파밍하는 것.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에어로드럼의 카우 토큰, COW 예시가 나왔는데 APR은 1300%로 괜찮아 보이는데 유동성 풀 규모가 고작 $600라고요? 네, 600달러.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낮다는 건 정말 심각한 위험 신호예요. 왜 그런가요?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자금 굴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적은 돈으로도 가격을 그냥 마음대로 확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아, 가격 조작이 쉽군요. 네, 영상에서도 누가 조금 매도하니까 가격이 확 40% 가까이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확 오르고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봤어요. 여기에 만약 좀 큰 금액을 넣었다. 그러면 그런 가격 조작이 휘말리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빼고 싶을 때 못 뺄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 없으니까. 아, 돈이 묶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당신의 전체 투자 계획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와, 정말 아찔하네요. 세 번째는 프로토콜이나 플랫폼 자체에 대한 조사를 안 하는 것. 새로운 디파이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는데 뭘 믿고 써야 할지. 맞아요.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죠. 이 플랫폼 내 돈 맡겨도 안전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스와펙스를 예로 들면서 그 베일셋 같은 전문 보안 감사 업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감사를 받았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아, 감사 기록이 중요하군요. 네, 물론 감사가 모든 걸 100% 보장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이 플랫폼이 보안에 신경 쓰고 돈을 투자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는 되죠. 하긴 그렇겠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 기록이 없거나 뭐 공개를 꺼린다. 그러면 일단 좀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비용 아끼려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실수는 이건 좀 의외인데 유동성 공급 LP 설정 후에 관리 계획이 없는 거. 그냥 넣어두고 끝.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네, 이것도 정말 흔해요. 일단 풀에 자금을 넣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보상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쌓아두거나 뭐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영상에서는 그래서 명확한 자금 운영 전략을 세우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넣었다면 수익의 한 50%는 좀 안정적인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아, 수익 실현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한 30%는 다시 그 풀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20%는 뭐 현금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죠. 오, 구체적이네요. 네. 이렇게 해야 수익금이 그냥 애매하게 방치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위험한 곳에 막 들어가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장기적인 당신의 재정 목표에 맞게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계획이 중요하네요, 정말. 자, 마지막 5번째 실수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길게 들고 갈 생각 없는 토큰으로 파밍하는 것.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문제들이랑 다 연결되죠. 아까 그 플리 토큰이나 카우 토큰 같은 거 그냥 높은 이율만 보고 들어갔다가 가격이 확 떨어져서 범위를 벗어나면 팔고 싶지 않은 토큰만 손에 쥐게 되는. 그렇죠. 딱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방법은 설령 가격이 좀 떨어져서 예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래도 이건 내가 계속 보유할 만하다 싶은 자산으로 페어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같은 거죠. 아니면 자료에서 나온 소닉 토큰처럼 내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믿는 그런 자산들. 아, 예를 들어 수아백스의 BTC USDC 풀 이게 APR이 한 74% 정도 되는데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범위를 벗어났다. 네. 그러면 원치 않는 이상한 알트코인을 물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을 더 싸게 사모으는 효과,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관점을 바꾸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훨씬 안정적인 접근법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5가지 실수들 결국은 터무니없는 APY 쫓지 말고 유동성 낮은 이상한 토큰 피하고 플랫폼 조사 잘하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내가 진짜 보유하고 싶은 토큰으로 파밍하라. 다 어떻게 보면 신중함의 문제 같네요. 맞습니다. 대단하고 복잡한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이전에 정말 기본적인 조사, 계획, 그리고 좀 냉정한 판단 이게 먼저라는 거죠. 네. 이 원칙들만 잘 지켜도 이자 농사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정말 큰 손실들은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확인하고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들으시는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떨어져도 보유하고 싶은 토큰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만약 당신이 유동성 풀을 구성할 그 두 자산 있잖아요. 그 둘 사이의 과거 가격 상관관계를 파밍 시작하기 전에 미리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 상관관계 분석이요? 네. 이게 당신의 위험 관리 전략이나 수익 예상 시나리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또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 고민이 될 겁니다.